자,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등식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조금 외워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를 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보통 우리가 증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증명에서 많이 사용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가 양수임을 증명하라. 그죠? 함수가 양수임을 증명하라. 그러니까 x축 위에 이쪽에만 그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은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버리면 돼요. fx의 최소값은 가장 낮은 값인데 가장 낮은 값이 양수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양수란 뜻이 되니까요. 그죠? 그럼 최소값이 양수라는 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죠? 극소값과 그 다음에 양끝값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됩니다. 그죠? 양끝값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가 돼요.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라고 했으니까 양끝값도 없어요. 그죠? 즉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극소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되겠죠. 그죠? 그것이 0보다 작다는 걸 보임으로써 증명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방법이 있고요. 또는 어떤 구간에서 양수임을 보여라. 그죠? 구간에서 양수임을 보여라 그러면 얘는 x축 아래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x축 아래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a라는 점이 이쯤 있어서 이러면 안 되네. a라는 점이 이쯤 있어서 이거보다 큰 값에 대해서만, 그죠? a 이상에 대해서만 양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fa라고 하는 이 점은 기준점이 되겠죠. 그죠? 끝값, 요 기준점. FA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이퀄이 들어가는 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이퀄 들어가는 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지금 A 값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는 0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A는 0이어도 상관없어요. 0보다 클 때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지 0이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 FA 값에서 0을 요 이퀄을 빠뜨리면 문제에서 꼭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함정 문제 풀 때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하나 더 붙여야지. 그죠? 자, 요거 여러분이 꼭 챙겨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증가함수다라는 걸 보이면 돼요. 어디서? A, 무한대 구간에서 증가함수다. 즉, A, 무한대 구간에서 도함수가 양수다라는 거를 보이면 이 A점으로부터 A점은 일단 무조건 양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이후로 이것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그래서 증가함수 어떤 값 이후로 양수다라는 걸 보이려면 일단 그 값이 그 기준점이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면 그 구간에서 그러면 이 점이 양수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바깥으로는 증가함수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위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가다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증가함수니까. 그죠?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증명 패턴을 쓰는데 요거 이퀄이 들어간다는 거 요거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도록 자, 조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 그림까지 포함해서 조금 외울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좀 해두세요. 요것도. 자, 그 다음에 다시 예제가 하나 있네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4차 함수 형태가 있는데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대요. 자, 이것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차 함수죠. 그죠? 자, 4차 함수는 지금 x 4승합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오른쪽 끝은 올라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4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 요게 2차죠. 그 다음에 요게 3차죠. 그럼 당연히 4차는 이렇게 되겠죠. 5차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0보다 크려면 여기 지금 보면 이 극소값이 두 개가 보여요. 그죠? 이 극소값 두 개가 x축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x축 위에 있으면 이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중에 작은 거. 그죠? 이게 x축 위에 있으면 이건 전체가 다 위에 있다가 되니까 자, 일단 요거를 찾으러 갑니다. 자, 요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요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있으면 미분해서 도함수를 가죠. 자, 도함수를 가면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 4, 12의 x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3, 8이 24의 x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x 제곱이 묶여 나오고요. 12도 앞으로 빼낼까요? 그러면 여기가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x가 0에서 중근이고요. x가 0에서 중근이고, 요게 중근이고, 그 다음에 x 이퀄 2에서 또 이제 0이 되는 값이 하나 존재해요. 이 그림은 지금 모두 다 이렇게 양수인,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인 x축을 이렇게 3번 통과해야 되는 그림인데, 그죠?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가 중근이 됐네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돼야 될까요? 뭐 한쪽은 이렇게 3차처럼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4차 함수네요. 그림이 좀 혼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뭐 4차 함수라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려서 하는데, 지금 도함수를 보니까 지금 미분되는 점이 0하고 2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x 이퀄 0일 때하고 x 이퀄 2일 때 이렇게 두 군데가 돼요.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요게 이제 극소값이 되겠죠. 요거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감소해서 감소로 갔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극소죠. 그러니까 x 이퀄 2에서 바로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양수기만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양수인 것을 보이는 거가 되니까 전체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서 극소값을 찾아봅니다. 자, 그럼 2를 대입하면 이게 16이죠? 16 곱하기 3이면 얼마인가요? 16에다 3 곱하면 36, 18? 36, 18, 48인가요? 48 마이너스, 자, 여기가 8이니까 88, 64, 그죠? 플러스 a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얼마죠? 선생님이 셈이 약해서 64에서 18 빼면 6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16인가요?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죠? 요게 최소값이라서 바로 요 위치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a가 되는데, 이것이 양수기만 하면, 그죠? 양수기만 하면 이것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a가 어떻게 된다? 16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활용해서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야 돼요.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야 이게 이제 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는 ft 형태의 함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2차일 수도 있고 3차일 수도 있어요. 자, 그 시간에 따른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죠? 그러니까 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죠? 우리가 보통 y는 fx라고 할 때 요 y 프라임, 요거를 f 프라임이라고도 쓰는데, 요것은 요 x에 따른 이 y의 변화율이에요. 그죠? x에 따른 x 값이 변하는 거에 따른 y의 변화율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프라임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요 x가 변하는 거에, t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x의 변화율을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변화율이란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뭐죠? 여기 앞에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자, 순간 변화율이죠. 즉 미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에 대한 x의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x를 t로 미분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f 프라임, x 프라임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미분의 기호인데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으로 dx dt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요거는 읽을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dx dt 대신에 dx분의 dt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게 분수꼴을 읽는 꼴이 되니까 dx분의 dt, 그러면 이게 dd가 약분되면서 x분의 t분의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분 기호는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dx dt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dx dt 이렇게 읽어주시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다 이런 뜻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x를 옆으로 내려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하나의 수학 기호예요. 자,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요게 t에 관하여 미분한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원래 미분 가능이 영어로 differentiable이라 그래요. differentiable.
디퍼런셔블 이렇게 미분가는 그러면 디퍼런셔블 이렇게 불러서 이 D자를 따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F'T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이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것을 속도라고 부릅니다. 속도.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함수를 먼저 시간에 대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걸 한번 미분해서 얻어지는 요것이 속도죠. 그러면 순간 속도. 그죠? 그것이 바로 미분 계수가 됩니다. t=2에서의 속도. 그럼 순간 속도죠. 그것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속도에 대한 한 것도 역시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게 돼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걸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가속도. 그죠? 이건 속도에 대한 도함수예요. 속도에 대한 도함수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x가 ft일 때 이것을 미분하면 그죠? x''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f't가 될 텐데 이걸 뭐라 정의한다? 속도라고 정의한다. 그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x 입장에서 보면 두 번 미분한 꼴이 되고요. 그죠? 이것을 뭐라 부른다? 이게 속도에 대해서는 한 번 미분한 꼴인데 이것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이것이 미분되면 이것이 속력이 되고요. 그죠? x라기보다는 이제 위치라고 합시다. 자, 위치에 대한 함수를 미분하면 속력이 되고 그 다음에 속력을 다시 미분하면 가속력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력이나 속도나 이건 이제 벡터 개념인데 뭐 마찬가지니까 그냥 속도라고 할게요. 자, 속력,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수학 기호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도함수 중에서 두 번 미분한 도함수를 이계 도함수라고 불러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위치가 X죠. 그러니까 X가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미분한 거, 그죠? 이게 속력이 될 거예요. 속도.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248, 8T 이런 식의 모양이 됩니다. 이게 속도 함수가 되겠죠? T=2에서의 속도 및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속도가 되는 거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6T 마이너스 8이 되고요. T에다가 마찬가지로 2를 대입한 게 가속도가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자, 반드시 위치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선생님은 도리어 이걸 더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활용 문제 풀 때.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에서의 활용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해놨어요. 자, 만약에 원기둥의 높이 원기둥의 높이가 h고 반지름이 r일 때 h가 r에 대한 함수일 때 반지름에 따른 원기둥의 높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원기둥의 높이가 h죠. 그죠? 그럼 h의 변화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h'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이 반지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f'r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기둥의 높이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원기둥을 반드시 반지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것은 뭐 말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텐데, 일단 문장에서 반지름에 따른 원기둥의 높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2일 때 높이 h의 변화율을 구하라.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이 h를 r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미분한 다음에, 그죠? 그러면 f'r이 되겠죠. 그 r에다가 2를 대입해서 순간 미분 계수를 구해주셔야 요거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를 풀 때는 밑에 질문을 보고 원기둥의 높이의 반지름에 대한 변화율이다. 그러면 이 높이를 일단 반지름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뒤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거 했던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있는데 원뿔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안에 원기둥을 이렇게 내접시킬 거예요. 이렇게 원기둥을 내접시켰을 때 여기 지금 이렇게 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원뿔은 뭐 밑변의 길이가 5고 높이가 15라고 합시다.
자, 요게 15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 원기둥에 요 반지름을 내가 R이라고 뒀을 때 반지름이 변하면 이게 점점점 뭐 반지름이 커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넓적한 원기둥이 될 거고요. 반지름이 작아진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뾰족한 원기둥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이 R에 따라서 이 원기둥의 높이가 변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R이 3일 때의 원기둥의 높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무조건 일단 H를 R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요거 미분에서 2대입하는 건 3대입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높이를 R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그림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설명을 맞춰본다면 이렇게 원기둥이 이렇게 원뿔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원기둥이 이렇게 내접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가운데 중심선이 있을 거고요. 원기둥의 반지름이 5고 원기둥의 높이가 15라고 한다면 이 높이가 15라고 한다면 지금 요쪽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눈에 딱 들어와요. 그죠? 요쪽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 자, 요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1대 3이 됩니다. 그죠? 이게 5일 때 15니까 1대 3이 될 거예요. 이게 1일 때 여기가 3이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안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것도 닮음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3이 되니까 여기가 R일 때 여기는 3R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 H는 전체 높이 15에서 요쪽 높이가 마이너스 3R이니까 요렇게 나타날 거예요. 맞죠?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R이 줄어들수록 높이는 높아지겠죠. 그죠? R이 줄어들수록 높이는 높아질 거예요. 그 아래 범위는 뭐 지가 아무리 간다고 해봐야 0에서 5 사이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고요. 그죠? 요 범위 안에서 이제 H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 H 프라임은 어떻게 나타난다? 요거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뭐 이거는 뭐 R이 3일 때를 대입할 것도 없네요. 일정한 속도로 줄어든다는 뜻이 되죠.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도형의 활용에서는 질문을 보고 이 식을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식을 내가 잡아낼 수만 있으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피도 변화율을 물어볼 수 있는데 부피의 반지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그럼 무조건 부피를 반지름에 대한 함수로 잡는 거.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미분은 도리어 더 쉽게 냅니다.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잡을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거리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야 된다. 즉 위치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잡아주면 이제 요 식이 잡히면 미분해서 이제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니까 도리어 요 식 잡는 게 문제지. 그죠?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도함수의 활용 2를 하고 있는데요.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걸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은 뭐죠?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그죠? 최대값과 최소값. 자, 최대값과 최소값은 극대값들과 극대값들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극소값들, 그죠? 그 다음에 양끝값 FA, FB, 그죠? 요것들을 후보로 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을 잡아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차 함수에서 뭐 서로 다른 세실근일 때 또는 중근과 한 허근일 때 3차 함수 그래프하고 도함수 F'의 그래프의 관계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등식에서 응용하는 거 부등식의 응용.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일 때, 그죠? 그러면 도함수,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라고 하면 최소값이 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활용 문제들, 그죠? 이제 일반적인 활용인데 여기서 이제 도형의 활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문제가 있어요. 속도, 가속도 문제가 있죠. 자, 도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도형의 활용에서는 뭐 높이를 H에 대한, 그러니까 높이를 뭐 R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H를 R에 대한 함수로 만들어서 H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속도, 가속도는 반드시 X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야 이것을 미분했을 때
미분했을 때 이것이 속도가 되고 그것을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가속도가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은 크게 이렇게 4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것은 뭐 당연히 최대 최소 문제, 요게 출제율이 높고요. 3차 함수 그래프 문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해요. 요게 그래프가 좀 복잡하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조금 어렵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여기를 넘어가면 부등식의 활용은 조금 그래도 하실만 할 거고요. 도형의 활용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식 잡는 거에 포인트를 잡아서 접근해 보시면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도 이렇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쫙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시고요. 3차 함수 요 그래프 관계 꼭 암기하셔야 되는 거 잊지 않고 챙겨가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필수 유형 문제들 풀러 가보겠습니다.